안녕하세요. 훈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승입니다. 이번 시간은 2학기 첫 번째 시간이죠. 34강, 바로 고려 무신정권의 성립과 변천에 관한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39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120에서 121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이 교재를 받으신 친구도 있을 거고 못 받은 친구도 있을 건데 혹시 교재를 받은 친구들은 교재 필기를 하시면 되고요. 교재를 못 받으신 친구들은 그 첨부 파일로 항상 제가 교재 파일을 올려드리니까 당분간만 다운 받으셔서 개별적으로 다운 받으셔서 필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우리 역설도 공부하죠. 거의 근 한 달 만인가요? 네, 시험 끝나고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이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할 겸,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1학기 말에 배웠던 그 고려랑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지난 내용을 복습할 겸 전체적인 내용의 아웃라인을 잡고서 2학기 새로운 내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여러분 그 프린트 왼쪽 위에 보시면 이 고려의 시대 구분표가 쫘라라라락 나와 있었죠. 여러분 어떤 역사를 공부할 때건 역사라는 과목 자체가 양이 많아요. 그쵸?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다루는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되게 하면 안 되는 실수가 다짜고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막 쓰고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큰 흐름을 놓칩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 역사 전체 흐름에서 어디 부분이지? 난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지금 보이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내가 어디에 좀 중점을 둬서 내용 공부해야 되지? 라고 하는 전체적인 뼈대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흐름을 잃어버려요. 막 내용을 외웠는데 그래서 이게 어디 부분이야? 흐름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으시면 안 돼요. 역사는 길을 잃지 않는 학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고려 시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대 구분이 굉장히 중요했죠. 신라의 시대 구분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여러분들? 신라의 시대 구분은 신라가 골품제 위주로 흘러간 사회잖아요. 왕의 혈통, 왕의 골품이 무엇이냐? 성골, 무열한 게 짙게 진골, 그냥 힘센 놈 진골, 이런 식으로 왕의 혈통에 따라서 상대, 중대, 하대로 구분을 했었죠. 그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용들을 쫘라라락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고려에서는 시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고려에서는 각 시대별로 역사, 주도, 세력, 지배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고려는 시대를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누구에 따라서? 지배층에 따라서 여러분들 역사, 주도, 세력. 자, 그럼 고려는 크게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눠지느냐? 바로 오늘 공부하는 무신정변. 이 군인들의 반란인 이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고려는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프린트엔 전기와 후기가 안 적혀 있어요.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을 하는데 이 전기도 초기와 중기로 나누어집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요? 지배층이 누구냐입니다. 자, 그럼 고려 초기 고려를 건국한 지배층은 누구죠? 고려는 어디를 결국 무너뜨리고 나온 나라입니까? 그쵸? 신라를 무너뜨리고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온 나라예요. 그죠? 신라, 누가 지배하던 나라였죠? 골품제에 기반해서 골품제의 특권을 누리던 진골 귀족들이 지배하던 굉장히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나라였죠. 그런 진골 귀족들, 골품제에 기반한 진골 귀족들의 신라를 무너뜨린 게 누굽니까? 지방 세력이고 골품제에 불만이 많았던 호족과 육두품이었죠. 이 호족과 육두품이 힘을 합쳐서 고려를 건국했어요. 자, 이 호족과 육두품이 어떤 성향일까? 그치, 첫마음. 우리가 만드는 나라는 신라랑은 달라. 굉장히 개혁적이고 자주적이며 진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얘들은 스스로를 누구의 후예라 생각해? 우린 신라의 후예가 아니라 고구려의 후예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호족과 육두품이 지배하던 초기 우리가 3명의 양을 봤죠. 태조, 광종, 성종. 그래서 이때는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특히 누구의 관계? 거란이 만든 요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당당하게 싸워서 물리쳤었죠. 서희가 외교담판을 통해 강동육주를 얻기도 하고, 강감찬이 귀주대첩을 통해서 거란군을 물리치기도 했었죠. 그죠? 근데 이 호족과 육두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고려 중기로 넘어오면 이 호족과 육두품들이 분화돼요. 세력이 강한 애들은 중앙으로 진출해서 뭐가 됩니까? 문벌 귀족. 기억나죠? 문벌. 집안 대대로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를 배출하는 명문 집안, 그걸 문벌 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 중앙에 세력 강한 애들은 문벌 귀족이 되고 힘이 약한 애들은 지방으로 가서 향리가 됩니다. 다만 향리도 무시하면 안 된다겠죠. 향리는 여러분 고려에서는 지방관이 파견된 죽은 주현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이 훨씬 많았죠. 그 속군 속현을 실제로 다스리는 게 향리였어요. 향소 부고 같은 특수행정국도 향리가 다스렸고, 그죠? 그리고 이 중앙의 문벌귀족은 그들만의 특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 과정에서, 이 문벌귀족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정치적으로는 무슨 특권? 한번 그 집안의 한 명의 어른이라도 오품위상의 관리가 되면은 그 집안 자손들은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관리가 되던 정치적인 특권, 음서. 경제적인 특권, 그 오품위상의 귀족이 딱 되는 순간 그 신분의 특권으로 국가에서 세습 가능한 토지를 주죠. 물론 진짜 땅의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고 수조권을 준 거지만 바로 뭐? 경제적인 특권, 공음전. 그리고 사회적으로 얘들은 어떻게 하죠? 끼리끼리 어울리죠. 중첩된 혼인관계. 정치적인 특권, 음서. 경제적인 특권, 공음전. 사회적으로는 중첩혼. 이렇게 문벌귀족들끼리 권력을 싸고 든단 말이야. 손에 쥔 권력을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누질 않고 꽉꽉꽉 움켜쥐게 되죠. 이런 문벌귀족들의 모순이 폭발한 두 가지 사건을 배웠습니다. 이자겸의 난,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었던 이자겸의 난과 묘정의 서경천도 운동. 이건 결국 문벌귀족 사회가 너무 권력을 그 소수의 집안이 독점하다 보니까, 소수의 귀족 독점하다 보니까 일어났던 문벌귀족 사회의 내부 대립, 분열, 모순을 나타낸 사건이었어요. 자, 이런 문벌귀족의 내부 대립이 극에 달해서 결국 문벌귀족은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 무신들에 의해서 쓰러지게 되고 지배층이 누구로 바뀌어요? 무신집권기가 되면서 무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문벌귀족 사회가 무너지고 무신정변을 통한 무신집권기, 무신들, 군인들이 지배하는 무신집권기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이 무신들도 결국에는 몽골 제국이, 몽골이 만든 원나라에 의해 무너지고 그 원나라에게 빌붙는 친원파, 건문회족이 고려의 권력을 잡고서 고려가 엉망진창이 되어 변화의 바람은 지방에서 불어오죠. 지방의 향리들이 신진사대부가 되어서 중앙에 진출하면서 이 건문회족과 충돌을 벌이고 결국 이 신진사대부가 승리합니다. 이 신진사대부도 둘로 갈라지죠. 고려는 답이 없다.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아니다. 고려라는 나라를 유지하고 개혁을 하자. 온건급진 나눴다가 결국 신흥 무인 세력이 누구 편을 들어줘요? 급진파의 손을 들어주면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만들어집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 우리는 이 문벌귀족 사회가 이 무신정변으로 떨어지고 무신집권기가 형성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좀 이제 1학기 때 내용도 정리해드리는 겸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신정변, 한마디로 무신, 군인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관리는 크게 문신과 무신으로 나뉘어요. 문신, 말 그대로 글 문자, 글 다루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행정공무원 생각하면 돼요. 행정관리. 그런 이제 행정공무원, 관리, 문신과 무신,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 이렇게 문신과 무신 나뉘는데 지금 제가 말했죠. 무신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의 임무는 뭐죠? 그죠?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 백성을 지키는 그게 무신, 군인들의 역할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뭐 한 거예요? 정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무신정변. 왜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반란을 일으켰느냐? 이 무신정변의 원인에 대해 살펴볼게요. 여러분, 일단 간단히 생각해보면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건 당연히 무신들이 뭐가 많았다는 얘기일까? 그죠? 뭔가 불만과 쌓인 게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유 없이 심심하니까 반란 일으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지? 무언가 불만, 그들 나름대로 억울하고 분하고 그 분노가 반란을 일으킬 만한, 반란이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야. 여러분 알죠? 고대사에서 반란은 가장 큰 죄야. 반란 이렇게 다 실패하면요. 삼족을 멸하라 그래요. 우리 집안, 우리 외가, 친가, 삼배가 그냥 전멸해요. 그 집에 씨가 마르는 거야. 근데도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왜? 목숨을 걸 만큼 억울함과 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가 그들을 그렇게 분하게 만들었느냐? 일단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차별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데 가장 심하죠. 여러분 담임쌤이 같이 지각을 했는데 공부 잘하는 애, 아유 누구누구야 지각할 수도 있지 다음에 그러지 마 이러고 여러분 지각했는데 이 새끼가 지각을 해! 이런 건 좀 전부 다 한 거야.
얼마나 열받아요. 그죠? 그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와의 차별이었을까? 내가 말했죠. 관리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누구랑 누구? 일반 행정공무원, 문신. 글을 글 쓰는 문신과 무신 나눠진다 그랬죠? 그 문신들. 이제 문벌귀족들이 문신이에요, 여러분들. 문벌귀족들. 그럼 문신 위주로 나라가 흘러갔어. 문신들만 그러니까 문신 위주로 나라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문신 위주의 정치 구조. 무신들은 그 속에서 철저하게 차별받고 소외당했습니다. 이 문신이 바로 문벌귀족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 관리는 문신과 무신으로 나눠지는데 나라가 철저하게 누구 위주로 흘러갔다? 이 문신들 위주로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들 고려는 똑같아요. 조선이나 고려나 1품 관리부터 9품 관리까지 있거든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관리가 3등급 이상의 진짜 고위 관리, 고급 관리들은 누구밖에 오를 수가 없냐? 문신들밖에 못 올라요. 무신들은 3급 이상으로 못 올라가. 일단 고위 관직. 나라의 여러분들 뭐 국무총리라든가 이런 고위 관직, 장관직이라든가 이런 고위 관직들은 문벌귀족들이 싹 다 독점을 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 나면은 그 나라의 군대를 이끄는 최고 지휘관, 최고 사령관이 있잖아요. 고려에서 여러분 나라의 운명을 걸었던 큰 사건이 몇 개 있었죠. 거란의 1차 침입 때 누가 나서서 이 화려한 말발로 거란을 물리쳤죠? 서희가 외교단판 벌였죠. 강동육주 얻었잖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 서희 대표적인 문신이에요. 근데 뭐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고 쳐. 서희는 뭐 군대를 끌고 나간 게 아니니까. 근데 거란의 3차 침입 때 고려의 운명을 걸고 이 거란군과 싸운 장군이 누구죠? 귀주대첩의 주인공? 강감찬. 강감찬 장군이라 생각하죠? 강감찬은 장군이 아니에요. 강감찬은 문신이에요. 강감찬은 군인이 아니야, 얘들아. 강감찬은 대표적인 그 문신이에요, 문신. 그러니까 문벌귀족 집안이야, 얘들아. 되게 유명한 집안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국무총리가 군대 이끌고 군대다 싸운 거야. 그 밑에 장군들 많은데 그 장군들 대신에 국무총리가 군사 지휘관이 돼가지고 싸운 거예요. 강감찬은 여러분들 장군이 아닙니다. 그리고 윤관이 기억납니까? 여진족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기병 위주의 별무반을 편성해서 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확장했던 윤관도 장군이 아닙니다. 윤관도 문신이에요. 자, 이거 되게 황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야? 고려에서는 군대를 이끄는 최고 지휘관, 오늘날로 치면은 육군 참모총장, 이런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 다 누구라는 거야? 무신이 아니라 문신이라는 거예요, 문신. 최고 지휘관이 문신입니다. 뭐 서희, 강감찬, 윤관 다 문신이었어. 그러니까 무신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전문가인데 왜 우리는 무신인데도 군대 지휘관도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거기다가 이 무신들은 또 어떤 차별을 받았냐? 일단 여러분 고려에서는 과거 시험에 문과가 없어요. 문과, 승과, 잡과는 있어도 문과가 없습니다. 그럼 고려에서는 어떻게 군인을 뽑았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고려는 워낙 전쟁이 많았잖아. 그 전쟁 때 뭔가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좀 한미한 가문, 좀 낮은 가문에서 공을 세우면 야, 너희 좀 싸움 잘한다, 너 잘한다 싶으면 그냥 임시로 뽑아가지고 장군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체계적인 그런 승진 코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무신이 되어봤자 말죠. 승진에 뭐가 있다? 제한이 걸려. 최고 지휘관, 고위 간직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이 직업 군인들 있죠. 징병당하는 백성들 말고 나름 직업 군인이라고 하는 그 군인들 있잖아. 공짜로 일할 수 없죠. 월급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 월급을 다 뭐로 준다 그랬죠? 국가를 위해 일하면 땅을 준다 그랬죠. 그죠? 그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 준다고 얘기했잖아. 그 군인들에게 주는 토지, 그 수조권을 뭐라 그러냐? 군인전이라고 그러거든? 이거를 안 주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실컷 부려먹고, 좀 옆에 넘겨야겠다. 군인전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거기다가, 여러분, 군인들의 역할은 뭐죠? 나라 지키라는 거잖아. 그지? 전쟁을 위해 있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온갖 각종 자벽. 이런 거에 동원을 했어요. 자벽이 뭐냐면 막말로 노가다. 막 성벽 쌓고 도로 쌓는 노가다에 동원도 하고 또 어떤 자벽에 동원했냐? 문벌 귀족들이 놀러가.
술 마시러 놀러 가. 그럼 그 놀러 갈 때 호위하고 문벌귀족들이 돗자리 피고서 띵가띵가 술 마실 때 옆에서 호위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시켰어요. 야, 우리 이번에 술 마시러 놀러 갈 건데 니들 무신들 우리 호위 좀 해주고 우리 술 마실 때 근처 경비 나서 이런 식으로 돈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래서 실제로 한겨울에 막 그 문벌귀족들이 얘네들이 야 우리 온천 놀러 가자 이래 온천 놀러 간 다음에 무신들은 밖에다 세워놔. 안에 들어보내주지 않고. 그래서 온천욕을 실내에서 온천욕을 즐기는 문신들 문벌귀족들의 경비를 서주다가 무신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일도 발생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엄청난 차별. 지금 봤죠, 여러분들? 이런 요런 차별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무신들이 불만은 많았어도 무신들의 불만은 얘들아 고려 초기부터 계속 쌓여왔던 거야. 근데 왜 하필 이때 반란이 터졌냐? 그전에는 불만은 있어도 함부로 그러니까 이 무신들이 문벌 귀족들에게 달려들지 못했어. 왜? 문벌 귀족들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잖아.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체급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반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쾅 찍어 누른다는 거야. 힘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견고하게 권력을 쥐고 있던 문벌 귀족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있네? 기억나죠? 문벌 귀족 사회의 내부 대립. 권력을 움켜쥐고 있어서 도저히 덤벼들 엄두가 나지 않던 그 문벌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내부 대립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였죠?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봐봐. 지금 여러분이 보기에 이 무신과 문신들 간의 이 차별 대우로 인한 이 무신들의 그 억눌린 분노는 꽤 오래 쌓여왔어. 거기다가 문벌귀족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힘이 약해져 있어. 그러니까 지금 언제 무신들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야. 만약에 문벌귀족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야씨 우리가 우리끼리만 권력 독점하다가 너무 주변에 적도 많이 만들었고 특히 무신들 차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좀 무신들에게도 권력도 나눠주고 우리가 좀 나누자 이랬으면 몰라도 자기들끼리 정신 못 차리고 막 권력 독점하고 싸움박질하고 무신들은 계속 차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러분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까? 이런 신하들의 갈등을 결국 조율하고 중재해야 되는 게 누구죠? 네, 왕입니다. 왕이 가장 이때 딱 그 군의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당시 왕이 누구였냐? 의종이라는 애였어요. 의종. 정말 이 의종. 근데 의종이 처음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의종도 처음에는 나름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는 해요. 근데 이제 막 해도 잘 안 되니까 얘가 맛이 가. 실정이라는 건 정치를 완전히 엉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냥 얘는 맨날 하는 게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주변에 간신배들이랑 놀고 그런 짓거리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게 어떤 일까지 있었냐? 의종은 맨날 문벌귀족들이랑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근데 얘들이 술 마시고 놀러 다닐 때 그 호위하고 경비 쓰는 건 다 누가 해? 다 무신들이 했단 말이야. 어떤 일이 있었냐? 하루는 의종이 이거 사료로 되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현원이라고 하는 그 절에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문신들이랑 술 마시고 놀고 무신들은 그 추운 겨울에 벌벌벌 떨면서 막 경비나 쓰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있는데 이 문신들이랑 왕이 놀다가 어떤 일이 있냐. 당시 이제 그 문신 중에서 좀 낮은 관리, 하급 관리 중에 한례라고 하는 이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의종에게 되게 싸발싸발 잘하는 간신이었거든. 근데 한례가 전하 그냥 저희끼리 술 마시고 노니까 심심하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놀 때는 뭔가 유흥거리가 필요합니다. 경비 쓰고 있는 무신들 격투기 한번 시키시죠. 그리고 그거 봅시다. 오늘 아침에 UFC 경기 한번 열고 그거 보고 술 마시자 이거예요. 정신 나갔죠.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화자인데 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려의 전통 무술 중에서 수바키라는 게 있어요. 수바키. 손과 발을 써가지고 이제 태견처럼 뛰어 이러는 수바키라는 전통 무술이 있는데 그걸 이제 수바키 대회를 엽니다. 당시에 이제 그 대회에 참가했던 사람 중에서 정삼품 상장군 중에 이소응이라고 하는 나름 그 무신이 오를 수 있는 관직 중에서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른 대장군이 참가를 했어요. 근데 나이가 되게 많았거든? 근데 이제 그 같이 무대에 오른 대적 상대가 되게 젊은 하급 군인이었어. 그러니까 그 장군으로서의 지휘 능력은 이소응이 뛰어났겠지만 단순히 그 육체의 피지컬을
격투기니까 당연히 이 나이는 되는 건 이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소홍이 몇 번 하다가 힘드니까 나 못하겠다. 기권하겠다. 라고 하고 기권한다 그러고 무대를 내려왔거든. 근데 할래가 빡 뛰어 올라가더니 그 자리에서 이소홍이 뺨을 팍 때린 거예요. 이 새끼야, 야, 넌 상장군이야 새끼가 이 하급군이 하나 못 이겨가지고 네가 상장군이야 이 새끼야 이러고 막 발로 차고 뺨 때리고 막 욕하고 막 그런 거야. 근데 그 꼴을 보고서 의종이나 하는 문벌귀족들은 막 낄낄대고 웃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켜보는 다른 무신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리가 끓어오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 클립 영상으로 달아놨는데 당시 이 상황을 다룬 드라마 예전에 KBS 드라마 중에 무신정변이라는 그 무신정권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한번 보시고 오셔도 됩니다. 되게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날 밤에 정중부, 이고, 이의방 같은 장군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반란이다. 이래서 문신의 관을 쓴 자는 다 죽여라. 한 명도 남기지 다 죽여라. 이래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 싹을 쳐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의종도 쫓겨나요. 왕위에서. 그리고 나라의 정권은 누구에게 흘러가요? 참고로 얘들이 왕이 된 건 아니야. 무신들이 왕이 된 건 아니고 의종을 몰아내고 명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을 세우긴 하는데 다 허수아비예요. 왕들은 다 허수아비고 권력은 이제 칼자루를 쥔 무신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된 원인,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문신 위주의 정치 구조, 문벌귀족 사회의 내부 대립과 분열, 의종의 실정 사치 향락으로 인해서 결국 폭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그 정중부, 이고, 이의방 그리고 방금 제가 이야기해드린 거 있죠. 이소홍이 나이 들어가지고 못했더니 할래가 뺨을 때리고 정중부, 이의방, 이고가 보현원에서 반란 일으키고 자료로 엄청 많이 나와. 내가 지금 말한 이 이름들이 나오면 이거구나. 좀 어렵게 나올 때는 정중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부식이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죠? 노총의 서경촌도 운동을 진압했던 개경파의 대표. 이 김부식의 손자 김돈중이라는 애가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먹어요. 연애 자리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수염은 남자의 상징이야. 수염이 없는 건 고자란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 남자의 상징인 수염을 김돈중이가 불러 태워먹어. 정중부가 열빡쳐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막 하는데 오히려 김부식이 정중부를 혼내. 야! 애가 장난칠 수도 있지, 이 새끼야! 이러면서 정중부를 혼냅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정중부도 한이 쌓였거든. 근데 그런 게 있죠.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기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나와 있죠. 무신 정권의 변천. 무신 집권자의 변화. 와우, 엄청 많이 바뀌죠.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최충원, 최호, 최양, 최희, 김준, 이면, 이묘문. 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크게 이 무신 정권은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어. 초기와 안정기. 초기는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까지가 초기예요. 보시면 다 다른 사람들이죠. 얘들은 서로 죽이고 마치 신라 하대 기억나요, 여러분들?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쟁 탈전. 그때처럼 권력이 죽고 죽이고 바뀌었던 건데 이게 초기야. 그 다음이 안정기. 안정기가 여기 최충원, 최호, 최양, 최희입니다. 공통점이 뭐죠? 성이 다 똑같아요. 최충원의 후손들이야. 최충원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최충원 때부터는 최씨 집안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초기와 안정기를 우리가 구분해서 볼 거고요. 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옆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중방, 교정도감, 정방. 이 권력 기구도 바뀌어.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 초기냐, 안정기냐에 따라서 이들이 이제 주로 권력을 행사하던 권력 기구도 바뀌거든요.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제가. 자, 초기 무신 정권. 거기 제가 진하게 밑줄 뭐와 뭐의 시기다? 하극상과 혼란의 시기다. 하극상이 뭐냐면 아랫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윗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거예요. 반란의 시기, 그러니까 혼란의 시기. 권력자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냥 힘센 놈이 장땡이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포스트 아포칼립스, 좀비 같은 시대죠. 자, 권력 변천 여러분들. 먼저 권력을 잡았던 거는 아까 제가 반란 일으키기 누구였어? 이의방, 이고, 정중부 3명이 힘을 합쳐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죠? 이 중에서 먼저 권력을 잡았던 건 이의방이야. 이의방. 이의방이라는 사람이고, 이 이의방이 이제 권력을 잡았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 동료였다기보다는 사실 원래 이의방이 정중부 부하였어요. 근데 이제 이의방이 먼저 권력을 잡고서 우와 날뛰니까 결국 나중에 좀 권력 잡다가 정중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정중부도 얼마 안 가다가 경대승에게
죽임을 당해요. 근데 경대승은 되게 병이 들어가지고 일찍 죽어. 권력을 잡은 다음에 병사해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권력을 잡았던 게 좀 중요한 사람이야. 이의민. 왜 이 사람이 좀 중요하다 그러냐? 얘들아, 나머지 이의방이나 정중부나 경대승은 나름 문벌귀족급은 안 되지만 그래도 나름 얘들도 한 준귀족 집안은 돼요. 나름 그래도 뼈대 있는 무신 집안이고 좀 귀족 집안이란 말이야. 문벌귀족까지는 안 되더라도. 근데 얘는 앞에 있는 애들이랑 급이 달라. 안 좋은 의미로. 천민 출신이에요. 엄마가 노비고요. 아빠가 소금장수야. 그러니까 완전 천민 오브 천민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런 천민 출신, 천출, 그 처에 천한 천민이 노비의 자식이 어떻게 이런 최고 지위까지 왔냐? 이혜민은 거의 여포야. 사서에 나와 힘이 장사야. 정말 싸움이라면 기가 막히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워낙 타고난 힘이 강해가지고 장군이 된 거야. 이혜민이 장군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그 아마 형제들이랑 뭐 한 물건을 훔쳐가지고 관아에 잡혀가서 멍석마리를 당해요. 멍석마리가 뭐냐면 눕혀가지고 이런 오늘 카페트 같은 걸 해볼게요. 쌀가마니 같은 거 있죠. 쌀가마니에다가 사람을 넣은 다음에 몽둥이를 때리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온몸 뼈마디가 으스러져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게 멍석마리거든요. 형들이랑 멍석마리 당해. 근데 형들은 다 몽둥이 맞고 뼈가 으스러져 죽었는데 이의미는 멀쩡한 거예요. 그걸 다 보고 그 관리가 이 새끼 봐라. 맵집이 보통이 아닌데? 얘 보통이 아니구나. 얘를 군인으로 키워가지고 한번 잘 키워보자 해서 위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타고난 힘으로 군인이 돼. 얘가 얼마나 힘이 셌냐면 그 쫓겨난 왕 의종 있죠. 의종을 나중에 이제 이 의방이가 죽여버리라 그래요. 명종을 새로 왕을 세운 다음에. 왜냐면 그 옛날 왕을 살해서 좋을 게 없잖아. 이민을 보내. 이민이 어떻게 죽였는지 알아요? 사람을 의종을 뒤에서 허리를 진짜예요. 허리를 빡 부러뜨린 다음에 접어요. 사람을 폴더폰 접듯이 허리를 접어버린다고요. 힘으로, 그냥 힘으로 의종이 허리를 빡 꺾은 다음에 탁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은 다음에 물에 빠뜨려 죽여요. 사람을.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괴력의 소유자가 이의민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천민도 권력을 잡던 그 정도로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때 권력 기반은 무신들. 이때는 여러분 정말 그 체계가 없는 시대야. 죽고 죽이는 힘센 놈이 장땡이 대혼란, 대환장 파티였는데 이때 무신들은 어떤 걸 가지고 권력을 휘둘렀냐. 잘 봐,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초기 하격상과 혼란의 시대에 이의방 전주부 경대승 이의민은 뭘 가지고 권력을 잡았느냐? 뭐라고? 중방. 이 중방은 여러분들 원래부터 있던 기구야. 원래부터 고려에 존재하던 무신들의 회의기구예요. 회의기구. 그 문신들 간의 최고 회의기구가 중서 문화성, 뭐 상서성 이런 거였다면은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런 거였다면은 무신들 간의 회의기구가 중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던 사병인데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혼란의 원인이었어. 뭐냐면 이게 중방이 어떤 곳이냐면은 여러분 원탁의 기사라고 알아요? 원탁의 기사? 그 서양에 나오죠. 그 둥그런 원에 기사들이 모여가지고 평등한 위치에서 관계라는 거는 상하관계가 나눠져 있다는 게 아니잖아. 모두가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나누고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통과가 안 되는 그게 원탁의 기사들이잖아요. 거의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보면 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전근대 신분제화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건 좀 특정한 높은 관리가 딱 권력의 중심을 잡아주고서 체계를 나눠야 안정이 되는데 이 무신들 간에는 특별하게 특정한 개인이 여러분들 권력을 딱 독점을 해가지고 자 내가 이제부터 이 나라를 체계적으로 이끌어가겠다 나를 따르라 하고 개인이 권력을 독점해서 전국을 주도하는 시스템이 아닌 거야. 누가 권력을 잡더라도 함께 반란을 일으킨 나머지 무신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을 잡아도 항상 무언가를 처리할 땐 중방에서 나머지 무신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통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됐어. 그러니까 서로 욕심이 많으니까 서로 싸움 박질 말고 뭔가 좀 동등한 입장에서 계속 싸움 박질이 벌어지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니까 계속 죽고 죽이고가 되는 거야. 어떤 힘센 놈 하나가 딱 내가 책을 잡겠다 라고 하면 딱 안정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전체 무신들 간의 회의기구인 중방을 통해서 권력을 잡다 보니까 이 권력이 안정되질 못한 거예요. 안정화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권력 기반이 굉장히 불안정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신들 간에 권력이 안정되지 못하고 권력 쟁탈전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신라하다 생각하면 돼요. 진골 귀족들 간의 권력 쟁탈전. 그리고 이 무신들이 여러분들
문신들에게 그 서러움과 차별을 받다가 권력 잡은 거잖아. 근데 여러분 좀 슬픈 얘기지만 폭력가장 밑에서 폭력가장에 태어난다는 말 아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당한 경험 그대로 행동하는 게 참 많아요. 슬프긴 한데 문신들에게 그렇게 차별받았잖아. 그러면 누구보다 그 차별받는 사람들의 서름을 알아서 권력을 나누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똑같아. 아니 문신들보다 더 했어. 야이씨! 권력 잡았다. 나도 한번 내가 그동안 문벌귀족들 때문에 못 누렸던 권력 한번 누려보자 라고 해서 권력 잡은 놈들 다 똑같아요. 다 토지 약탈. 문벌, 귀족, 백성들 뭐 토지를 막 빼앗는 거야. 그리고 그냥 대토지 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권력 잡은 놈들이 나라를 좀 안정화시키고 막 좀 야 이제 우리 고려가 나아갈 방향은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나라의 비전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냥 지들끼리 권력 싸움하고 땅 백성들 땅 빼앗고 이런 짓거리만 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제대로 안정이 되겠어요? 개판 5분 전이에요. 진짜 이때는 완전 혼란의 도가니였어. 봐봐. 중앙에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문벌 귀족들은 다 죽었어요. 거의. 문벌 귀족 다 씨를 말렸거든. 문벌 귀족들은 다 때려 죽였어. 그리고 나라를 무신들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얘들은 제대로 체계적인 권력 기반도 없고 나라를 이끌어갈 의지도 없고 그냥 권력 쟁탈전만 벌이고 권력의 단맛에 취해서 죽고 죽이고 하는 거야. 이러니까 중앙이 이 모양이니까 지방이 통제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삶은 좋을까요? 안 좋죠. 처음에 백성들도 기대를 했다? 우와, 우리를 괴롭히던 문벌귀족들이 사라졌네? 그리고 차별받던 무신들이 권력을 잡았다고? 그럼 우리에게 뭔가 잘해주지 않을까? 이게 뭔 개뿔이야. 더 괴롭히는 거야. 백성들 삶은 더 힘들어지는 거야. 사회는 점점점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게 됩니다. 당연히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밀란. 무신정권 초기에 여러분들 밀란이 진짜 등불처럼 일어나요. 백성들이 못 살겠다 이러면서. 문민과 천민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반란이 많이 일어났던 게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쌤, 근데 문벌귀족 때도 백성들 괴롭힌 거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놈들이야. 근데 왜 이때 반란이 많이 일어났냐? 얘가 있잖아. 그 전에 문벌귀족은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아우라가 풍기는 귀족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뭐야? 노비의 자식이잖아. 저 새끼도 권력을 잡는데 저런 천하의 천하 노비의 또 권력을 잡는데 내가 못할 게 뭐야? 라고 사람들이 이제 더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정말 거의 뭐 대환장 파티입니다 이때는. 자, 그런데 이런 무신 정권이 나름의 안정기로 들어가게 돼요. 누가 권력을 잡고서? 최충원. 여러분 원래 최충원은 이의민의 부하였어요. 그리고 최충원은 원래 반란 일으킬 마음이 없었다? 나름 이의민 밑에 와서 나름 능력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살았어. 이의민도 최충원 되게 잘해줬거든. 근데 이의민의 망나니 아들이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가 있거든요. 최충원과 최충수가 그 당시 매를 길렀어요. 그 당시 매는 굉장히 고가의 사치품이었어. 오늘로 치면은 매는 람보르기니, BMW 같은 그 개인 고급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매 한 마리에 몇억 원씩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 최충원과 최충수가 나름의 자기들이 기르는 소중한 매가 있었다? 뭐 람보르기니, 뭐 BMW 같은? 근데 그거를 이민의 망나니 아들이 훔쳐간 거야. 집에, 그 최충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최충원의 동생이 최충수가 찾아가서 우리 매 훔쳐간 거 돌려달라. 했는데 이의민의 망나니 아들이 최충수를 그냥 폭행을 해버린 거예요. 건방진 새끼야. 내가 가지겠다는데 새끼야. 우리 아빠가 이의민이야. 이러고 막 갑질을 한 거죠. 그래서 최충수가 쳐맞고서 엉엉하고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최충원이가 야 동생아 너 얼굴이 왜 이 모양이냐? 형 뺏어갔어 우리 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최충원이가 열받아가지고 결론이랑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매 한 마리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아무튼 최충원은 반란을 일으켜서 이의민을 죽이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때부터는 최충원의 집안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아니 쌤, 이때까지만 해도 분명히 엄청난 대환장 파티, 권력이 안정화되지 못한 대환장 파티였는데 왜 최충원이 권력을 잡고 나서는 안정기에 들어서나요? 최충원은 여러분들 선배들의 뻘짓거리를 보고서 교훈을 얻은 거야.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전에 선배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무신정권이 하극상과 혼란으로 안정되지 못한 건 다 권력 기반이 안정화되지 못해서다. 왜 모든 무신들의 회의 기구인 중앙에서 나라를 결정하느냐? 여기를 기반으로 하니까 권력을 잡아도 체계가 안정이 안 되는 거다. 아랫사람들은 계속 달려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권력을 독점적으로 딱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권력의 위계를 세워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방을 벌여요.
이런 회의기구 따윈 필요 없다. 다른 무신들의 동의랑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게 어디 권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느냐? 일단 까라면 까!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최충원은 자기만의 독자적인 통치기구를 만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전 이 무신정권 초기가 중방을 위주로 돌아갔다면 최충원은 중방을 버리고 새로운 자기만의 권력기구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교정도감이에요. 교정도감은 원래 고려에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기구야. 이거는 그 최씨 정권의 독자적인 통치기구입니다. 이제 중서문화성이고 중방이고 필요 없다. 나라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다 어디서 한다? 교정도감에서 한다라고 해서 최고 권력 기구로서 교정도감을 만들고 여기서 나라의 모든 중요한 일, 뭐 세금을 걷고 전쟁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중요한 일을 다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이 교정도감의 짱을 교정별감이라 그랬고 당연히 교정별감은 최충원이었어요. 참고로 교정도감은 궁궐에 안 만들었다. 최충원 자기 집안에 만들었어요. 그럼 관리들이 어디 출근하냐? 궁궐로 안 가요. 관리들은 다 최충원의 집에 와서 여기서 나라 일을 의논했어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지. 그 전에 선배들은 권력을 잡았어도 그 권력을 어떻게 안정화시킬지 몰랐어. 왜? 법적으로 무언가 독재를 할 만한 기구가 없잖아. 그지? 근데 최충원은 발상의 전환인가? 없으면 뭐 하면 돼? 만들면 되지. 나만이 휘두를 수 있는 우리 집안의 독자적인 기구를 만들면 되지. 그리고 여기서 우리 집안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독점하겠다. 아랫사람들이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도록. 근데 얘들아 봐봐. 모든 무신들의 회의기구인 중방을 통해서 권력을 나누다가 무신들끼리 권력을 나눠 가지다가 그러니까 뭐 사실 심하긴 했지만 갑자기 최충원이가 권력 잡더니 교정도감을 딱 만들고 이제부터 우리 집안에서 내가 최고 권력자가 되어서 우리 집안에서 권력을 독점적으로 하겠다. 이제 여기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다 결정하겠다. 라고 딱 나와버리면 나머지 무신들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그죠? 뭔데 너 혼자 다 해먹어? 라고 하고 나머지 무신 달려들 수 있잖아. 반란일으킬 수 있잖아.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최충원은 자기만의 개인 군대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도방이에요. 도방. 이거는 나머지 무신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최씨 정권의 사병이에요. 나라의 군대가 아니야. 오직 최씨 정권만을 위한 호위 군대인 도방을 만듭니다. 최충원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나라에 싸움 좀 한다고 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군대로 불러 모아. 어디로?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개인 군대로. 당시 기록이 나와. 황제가 그 당시 어떤 기록이 나오면 당시 고려의 왕이 이제 행진을 할 때는 다 늙고 비리비리한 군대밖에 없어. 막 갑옷도 다 해지고 막 비리비리한데 최충원 행진할 때는 진짜 나라에 딱 멋있는 싸움 잘한다는 그 딱 어깨 좀 핀다는 형들이 최신의 갑옷과 번쩍번쩍하는 무기를 들고서 행진해서 백성들끼리도 이거 누가 왕인지 모르겠다 라고 할 정도로 최충원의 행렬이 왕보다 더 멋있어 보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권력 기반을 딱 안정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라의 그 정치 체계를 안정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무신들의 이런 권력 공유, 쟁탈전이 아니라 이제는 딱 최충원의 집안이 권력을 독점적으로 잡으면서 권력을 안정시켜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최충원이 죽고 나서 그 다음 권력을 잡은 게 그 아들인 최우인데요. 최우는 어떤 기구를 통해 정치를 했느냐? 이건 좀 국내랑 국외 나눠봐야 돼. 왜냐? 일단 국내부터 볼게요. 국내에서는 최우는 최충원이 물려준 유산을 계승하는 것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구를 좀 더 만듭니다. 바로 정방과 서방이에요. 정방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 권력은 칼에서도 나오지만 이 인사권에서도 나와요. 생각해봐. 최충원이 나라 일을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잖아. 누군가는 뭐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 분야들마다 관리를 임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 관리를 임명하는 인사권. 그걸 본인이 쥐고 있어야 나라 사람들이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까? 그 인사권 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저 이번에 외교부 장관 한 번만 시켜주시면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 관리를 임명하는 인사권. 그거를 담당하는 새 기구를 만듭니다. 물론 이것도 법에 정해지는 기구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거야. 당연히 위치는 어디? 궁궐이 아니라 최운의 집안에 만듭니다. 이제 나라의 관리를 임명하는 것도 누가 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 최씨 집안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 서방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 무신들이 그 문벌귀족 문신들에 대한 원한 때문에 문벌귀족들을 때려 죽이긴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얘들아, 그 나라의 행정은 결국에
그 다 글로 쓰고 뭘 해야 되는 거. 행정적인 업무가 있잖아. 근데 군인들은 그런 행정적인 업무를 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 얘들은 싸움만 할 줄 알지. 뭐 세금을 얼마를 걷고 어디에 뭐 도로를 만들고 막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할 능력이 안 되잖아. 근데 그 행정적인 업무를 해줄 문벌교육들을 다 때려 죽였잖아. 그럼 어떻게 해? 새롭게 그런 행정적인 업무, 행정 실무를 해줄 만한 새로운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문벌 귀족을 대신할 행정 실무를 담당한 새로운 관리가 필요한 거야. 그럼 어디 있을까? 봐봐. 문벌 귀족은 다 죽었어. 문벌 귀족들은 다 죽었죠? 그럼 이제 행정 업무를 할 새로운 관리들은 어디서 뽑아야 될까? 그쵸? 지방에 있는 향리들. 이 지방에 있는 향리들이 이 최씨 정권 때 중앙으로 어느 정도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제 업무를 담당했던 게 서방이에요. 행정 실무, 복잡한 막 돈 계산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춘 문신들을 등용하는 그런 기구였어요. 그리고 뭐 정책 자문, 야 이번에 세금 거두면 되냐 안 되냐, 이번에 뭐 도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들을 참고로 여러분들, 이 문신들은 문벌 귀족이 아니야. 얘들은 문벌 귀족이 아니에요. 다 누구라 그랬죠? 예, 얘들은 바로 지방 향리들입니다. 얘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 신진 4대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럼 이게 국내라고 하면 국외는 뭐냐? 여러분, 최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몽골 애들이 만든 원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최후는 이 원나라랑 이 몽골의 침략에서 싸우기 위해서 이 몽골의 침략으로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미안한데 그 아래에 몰락은 어차피 제가 프린트에다가 제가 타이핑을 해놨으니까 좀 지울게요. 여기 자리가 또 없어. 아휴. 자, 몽골 침략 때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요. 왜 강화도로 옮기냐? 몽골 애들은 기마민족, 유목민족이잖아. 말을 탔을 땐 천하무적이지만 얘들은 한 번도 바다를 경험해보지 못했어. 바다를 건널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몽골 애들이 건널 수 없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깁니다. 이 몽골 원나라랑 싸우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이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우기 위한 특별한 부대를 만들어요. 삼별초. 삼별초는 이제 이 몽골과 싸우기 위한 최씨 정권의 개인 호위 부대였습니다. 얘들은 다 어떤 애들 만들었는지 알아? 일부러 몽골 애들에게 그 침략당했을 때 가족을 잃은 자. 몽골 애들에게 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몽골이라 그러면은 으아 증오를 가지고 있는 애들 있죠. 일부러 걔들만 뽑아가지고 특수 부대를 만든 거예요. 자,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최씨 정권이 어떻게 돼요? 몰락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원나라 몽골 때문에. 그리고 버틸 수가 없으니까 나오죠. 몰락. 몽골과는 결국에는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당일 최씨 정권은 몽골과의 화해를 찬성할까 반대할까? 찬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얘들은 무신들이잖아. 싸우지 않는 무신은 권력을 잡을 명분이 없어. 그래서 이제 최씨 정권의 마지막이 지도자던 최의가 몽골과의 화해는 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몽골과의 기나긴 전쟁을 감당하지 못한 부하들의 반란으로 최의도 죽고 결국엔 몽골이랑 화해하고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무신 정권도 무너지게 돼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선생님이랑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된 원인,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문신 위주의 정치 구조, 문벌 귀족 사회의 내부 대립, 분열 모순, 의종의 실정, 그리고 이번 시간 핵심 이거죠. 무신 정권은 크게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혼란한 하극상과 혼란의 초기와 안정기였던 최씨 정권,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시기별로 권력 기반이 무엇이었는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초기에는 중방, 회의기구를 통해서 정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이 안정되지 못하고 권력 쟁탈전이 심하고 굉장히 막 혼란의 도가니였다. 근데 최충원은 권력을 잡고 나서 권력 기반을 안정시켰다. 뭘 통해서? 교정도감, 도방. 그 아들인 최후도 국내에서는 정방, 서방, 국외에서는 뭐 강화도, 천도, 삼별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을 안정시켰다. 그 권력 기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여러분 있고 뒷장을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뒷장. 거기 보시면은 뒷장 왼쪽 위에 최씨 무신 정권의 권력 기반이라 그래가지고 배운 내용을 한번 써보는 게 있죠. 이거 한번 써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최씨 무신 정권의 권력 기반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정치적으로는 어떤 권력 기구 만들었죠? 네, 중방을 대신할 최씨 정권만의 독자적인 권력 기구,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 기구를 만들어 버렸죠. 원래 없던 거야. 뭐였죠? 네, 최충원이 자기 집 앞마당에 만든 교정 도감입니다. 그리고 인사권, 관리의 인사권을 담당하는 기구로 만든 게 뭐였죠? 그 아들 최후가 만들었던 정방이었죠. 자, 그리고 군사기구. 최씨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기구로 두 개를 만들었죠. 뭐랑 뭐? 도방. 최충원이 만든 도방. 그리고 그 아들인 최후가 몽골과 전쟁을 하기 위해 만든 삼별초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죠. 그리고 복잡한 행정 실무를 대신할 그럴 지방 향리, 문신들을 등용하고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로서 만든 게 서방이었죠. 여기서 이제 행정 실무 능력을 갖추었던 문신, 문벌교족 말하는 거 아니야. 지방 향리들이 등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 아래랑 뭐 이런 데 탐구자료 같은 건 여러분들 한번 꼭 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우리가 무신 정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고, 초기 무신 정권의 권력 기반, 최씨 정권의 권력 기반을 중심으로 무신 정권의 그런 성립과 변천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뭘 공부할 거냐? 자, 여기 한번 가볼까요? 이 초기 무신 정권 때부터 여러분들, 이제 이 백성들의 삶은 나아진 게 없었죠. 그래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죠. 다음 시간에는 이 무신 정권 때 있었던 농민과 천민들의 반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